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부동산 관련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증여 때 취득세 중과세한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봉쇄 목적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증여세, 취득세, 증여를 받고 그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거든요. 현재는 3.5%가 최고인데요. 이 최고 세율을 12%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 포착된다. 이거에 대해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취득세 산정 때 배우자, 자녀의 증여된 주택수 합산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박원순 그리고 백선엽 추모 싸고 둘로 쪼개진 광장. 뭔가 고인에 대한 조문 그리고 고인에 대한 추모와 관련해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따로 기리며 대치하고 있다. 어떤 모습인지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엔 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설치됐고요. 광화문 광장엔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설치가 됐다. 성추행 의혹 박 시장 시 5일장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백 장군 친일 행적 사죄한 곳 없다. 현충원 안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사진 좀 봐주시죠. 공식 석상에서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스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공식 석상 첫 마스크 착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 아래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 하루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얼마 전까지 5만 명 넘어서 큰일 났다 그랬죠? 가볍게 넘어갑니다. 7만 명까지 간 겁니다. 하루 최다입니다. 애틀랜타 등 일부 도시 재봉쇄령이고요. 카자흐스탄 원인 불명 폐렴 확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일본을 엄청나게 때리고 온 비입니다. 중국과 일본 때린 물폭탄 상륙입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요. 14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면서 전국에 비가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비가 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대원 정치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갈라졌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권의 모습 그리고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현충원 안장. 고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현충원 안장. 이재기한 쪽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부동산 힘겨루기.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힘겨루기 이렇게 다룬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놓고 사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도 이상한 행동, 돌출 행동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본인의 측근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사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발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키워드가 아까 또 갈라졌다라고 소개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당과 여성계 2차 가해발라 집권 여당이 민주당 추모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뭔가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인태 너무 도덕적으로 살면 사고가 난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국회 단체 님의 뜻 현수막 철거 요구. 이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이렇게 기사를 좀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 추모와 배신감 교차다. 박원순 시장 온라인 조문에 100만 명 넘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모 분위기잖아요. 또 반면에 서울시 장으로 5일간 한다. 이 자체 장례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이 50만 명을 또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고인에 대한 예의를 내세우며 피해자 목소리 배제, 여당 인식에 분노한다.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또 주장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분출하는 애도의 마음도 이 장례 절차를 통해 최대한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여성 정치인인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5일 장례까지 모두가 그분들이 고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해어 나온 현상입니다. 지금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로 여겨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은 뉴스를 접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과 조대원 평론가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각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적절한 진영 논리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부끄러운 진영 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식의 포용 아니면 비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우리 다루겠습니다만 백선엽 전 장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명암이 같이 있어요. 그 명암을 함께 거론하면 마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부각시켜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것은 그런 식의 각자의 주장을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박 시장이든 백 장군이든 이 명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암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와 입장이 다르냐? 넌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금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진영 논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뭐 보도가 돼 있으니까요. 정의당이 평소에 젠더 문제, 또 소수 약자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목소리를 냈던 정당이잖아요. 이 정의당에서 비록 박원순 시장이지만
처음에 냈던 입장 굉장히 용감했다. 아. 근데 그 용감했던 그 정의당 내에서 예. 또 내분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고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진영 논리가 예. 이미 굳어져 있지만 이 진영 논리를 누구에게나 나 이외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려 하는구나. 저는 그런 점이 이번 이 두 분의 장례 과정에서 예. 나타난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이건 뭐 꼭 민주당이나 통합당 같은 예. 정당 이외에 예. 다른 사회단체 또는 각각의 개인에게도 예. 다 적용되는 일이 아닐까. 예.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차분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 중간지대에서도 설당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명과 암, 옳음과 잘못됨이 항상 있는 법이거든요.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게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입니다. 이런 잣대가 이번에 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오늘 신문들도 많이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과 통합당이 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예, 어떻게 지금 각각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속으로 또 이렇게 또요? 장탄식을 쏟아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안희정 오거돈 사건에 대한 그 충격과 국민들의 실망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작년 일요일로 계속 조국, 양정숙, 그다음에 윤미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 외부에 나와서 이 부분을 두둔하고 변명하고 하는데 본인들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이 180석 범진보 쪽이 이제 180석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다수의 지지자들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물러서서 사과를 하든지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또 이 국민청원이 지금 그 시민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불과 이틀 만에 55만이 넘었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국민 100만이 이 발의를 하면 개헌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100만이라는 숫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미 이틀 만에 온라인으로 서명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민심 위반 상황을 추적하면서 대응책을 골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저는 이제라고 생각이 적었는데 이제 반전의 기회가 왔다. 긴 터널을 벗어나서 그 민주당이 정말 난공불락으로 보였고 연 4번의 메이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우리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서히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수 정권 몇십 년 하면서 무너졌던 전철을 동일하게 밟고 있구나. 그런데도 사과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만 제가 통합당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런 사건 전후로 이제 많은 익명의 블로그 댓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댓글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을 그동안 찍어왔지만 탈민주를 선언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이 답인지는 아직도 마음이 이탈은 했지만 그게 통합당으로 가지는 아직 않고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대안이 통합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게 중도층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민주당을 공격하고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통합당이 해야 되는 거는 도리어 이런 기회에 더 낮아지면서 자숙하고 우리의 과거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변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이 내부 스스로에 있지 이게 상대한테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민심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부산시장, 서울시장 뽑고 뭐 이렇게 재보궐선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더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방금 조대원 평론가 말씀하셨다가 잠깐 시민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시민장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놓고 국민청원 뭐 약간 찬반 논쟁도 붙었고 그랬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좀 주말에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인 거죠. 비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를 하신 분이죠. 이 여성분. 신상을 털겠다, 협박, 뭐 이런 글들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선 넘은 2차 가해다. 뭐 일부 사이트에 보면 추모 글과 함께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자협회 피해 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고자 하는 용기를 낸 약자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이상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그 한켠에는 피해 여성, 그러니까 이 성추행 의혹을 얘기하면서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 여성이라고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쪽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 혹시 2차 가해 아닌가, 뭐 이런 또 우려,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민주당도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민의 지점엔 과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주 곤혹스럽죠. 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통합당보다 솔직히 여성 인권이라든가 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정당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 많이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임으로써 예.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저런 정당이었나에 대해서 예. 조금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권은 이해찬 대표가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내자의 내음절의 말 예. 거기에서 많은 것이 좀 녹아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 뭐 독일의 정치 철학자 중에 좀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슈미트라고 예.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은 정치가 무엇이냐 내 편하고 네 편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적은 항상 적대시하고 동지는 예. 무한정으로 품어줘야지 정치가 바로 내가 승리하는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정치 철학자의 표현처럼 예. 우리 정치가 지금 적과 동지를 무조건 구분해서 예. 지금 적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동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정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의를 밝혀내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정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인권에 대한 정체성, 인권을 사랑했던, 인권을 옹호했던 그 정체성은 어디 가고 오직 적과 동지로만 구분해서 예. 동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동지가 했던 것도 한번 나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박수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당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다 놓고 어떤 입장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요. 정의당의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 내분 뭐 이런 게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탈당하겠다. 아니다. 피해자 편 고맙다. 조문 진통을 겪는 정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갈리는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세대별 당내 견해가 갈린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애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문 불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나 반면에 심상정 등 40에서 60대 의원 4명은 조문을 또 했어요. 이건 뭔가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당 안팎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조문하지 않겠다라는 두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범진보 틀 속의 진보, 그다음에 뭐 리버럴 균형이다. 당 관계자는 차이 극복 위한 성장통이다.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당 조문 갈등 축소판이 됐다. 초선 애도 못한다. 지도부는 조문을 했습니다.
당원들 뭐 탈당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뒤숭숭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과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상황이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입장을 바뀌자면 뭐 인간에 대한 애도는 애도인 것이고 또 그 외의 일은 또 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정의당 내부에 약간 세대별로 뭔가 다른 인식 또는 다른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의당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일단 진보당이 그 인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인 색채를 내고 있는 정당임에는 불명하고요. 예. 대다수의 그 진보당 의원들이 이런 색깔을 좀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에 그 근거해서 그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내에 있어서 그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그 너무 그 초선 의원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돋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대진 듭니다. 변호사는 약간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 피해자 편을 드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피해자 편을 드는 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 애도의 뜻을 표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그 입장을 같이 나타내는 게 굳이 필요한 일이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 질문은 조대진 변호사님 법조인이시고 최영철 편집의 두 분께만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고소에 휘말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상황에. 근데 일각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사실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는 하지만 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그 고발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애도의 시간은 애도의 시간이고 정치적인 그 부분을 삼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은 또 따로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좀 시점을 좀 두고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니고 일단 애도를 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을 때 물론 해야 될 말은 있지만 그 시간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어떤 주장과 목소리를 낼 땐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그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조대진 그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 발인이고 그리고 또 사무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것을 상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좀 너그럽게 봐주자. 하지만 이것이 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이나 그리고 세 번째란 얘기죠.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광역단체장 그 사무실 내에서는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또 다른 사건이 재발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춘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좀 수사기관들이 짚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볼 것은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 상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은 모자를 벗어서 좀
조문을 하더라도 예. 그러나 이 상례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예.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차를 두더라도 필요성은 있다. 뭐 일단 이런 부분이고요. 조대진 변호사는 필요성은 있지만 좀 시차를 두면 좋겠다.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방점은 두 분이 좀 다르게 두신 것 같습니다.